자,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적과점 종합은 다 마무리했고, 이번 시간부터 과수, 종합형 과수편 들어갈게요. 과수. 과수도 저기 2과목 먼저 하고 1과목 먼저 1과목을 해드릴게요. 과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과수를 조금 더 어렵다고 막 하는데 사실 뭐 적종보단 더 어렵지 않아요. 적종은 워낙 경우수가 많아가지고 좀 까다롭고, 과수는 공부만 제대로 하면은 그 품목별로 뭐 특징이 좀 있고, 그래서 뭐 뒤에까지 가면 경우수도 조금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면은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먼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합위험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과목 이제 종합위험 과수인데, 품목은 우선 보면 포도, 복숭아, 자두하고 밤, 호두,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요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일단 좀 이렇게 나누세요. 포도, 복숭아, 자두하고 이거 세트로 묶으세요. 포도, 복숭아, 자두 묶고 밤, 호두. 요거 평가 방식들이 동일해요. 요거 밤하고 호두가 똑같고, 참다래, 그다음에 대추, 매실, 살구 이렇게 좀 하나 묶고, 오미자, 유자 요렇게 하나 묶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상품별로 이렇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보면 이게 속성들이 이렇게 좀 다 같아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좀 나누고, 또 더 크게는 포도, 복숭아, 자두하고 요거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유자하고 이렇게 평가 방식이 포도, 복숭아, 자두는 저기 똑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포도, 복숭아, 자두는 이게 수학전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수학전 착과수 조사를 해요. 이거는 그 적과전 종합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하듯이 수학 직전에 수학 전에 사고가 있었던 없었던 관계없이 수학전 착과수 조사를 다 하거든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요. 포도복숭아들은. 요것들은 뭐 수학전 착과수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발생했을 경우 사고가 있을 경우면 수확량 조사를 해요. 사고가 있을 경우 수확량 조사를 하거든요. 요거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수학전 착과수 조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냥 감수량이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수량 조사를 해서 수확량 조사를 해요. 이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고 유무에서 수학전 착과수 조사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수확량 조사를 하고 감수량 조사해서, 요거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만 수확량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착과수 조사하고 나중에 감수량 조사를 해서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근데 요거는 사고 발생했을 때에 착과수 조사도 하고 착과 피해 조사 한 번에 다 조사를 해버려요. 이걸 한 번에. 자, 요런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좀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고, 이 중에서도 이제 밤하고 호두는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평가 방식이 똑같고, 참다래는 또 면적으로 환원해버려요. 면적으로 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는 요런 것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요런 것들은 과중조사를 안 해요. 과중조사.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근데 1과목에서 조금 하고 넘어왔을 부분인데, 여기서 내가 조금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 하는데 특징이 있는데, 이제 보험금의 이제 첫째는 이거 종합형 과수는 수학감소 보장을 해. 수학감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수학감소 보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품목들은 종합형 과수에서
평년 수확량에서 조사한 수확량, 이 수확량 차이를 보상해줘요. 수확량 차이. 요것을 평년에 얼마 정도 수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수확량이 줄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보상해줘요. 근데 평년 수확량, 수확량 차이에다가 미보상 감수량 있잖아요. 미보상 감수량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 가지고 요게 피해율이 돼요. 피해율. 이게 피해율을 산출하거든요. 이게 피해율이 산출되면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 요렇게 산출해서 보험금을 주게 돼요. 그렇죠. 보피자 하는데, 요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식 안 외워도 자연스럽게 알아줘요. 뭐, 보피자 해설 없어서. 이게 수확감소는 평년 수확량 대비 이렇게 이게 피해율이고, 이제 보험금은 이렇게 준다. 요렇게 하나, 이게 기본적으로 수확감소 보장은 이거 다 산출해갖고 다 주는 거예요, 이거. 뭐, 전 품목 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좀 알아낼 게, 수확감소 추가 보장을 주는 게 있어요. 수확감소 추가 보장. 수확감소 추가보장 보험금을 주는 게 있는데, 이 품목은 수확감소 추가보장을 하는 게 포도하고 복숭아하고만 줘요. 포도하고. 이 과수 중에, 종합형 과수 중에서 포도하고 복숭아. 요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주는 거 어떻게 주는 거냐? 금액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수확감소 추가보장, 이거 특약이야, 특약. 수확감소 보장 특약이거든요. 주보험하고 특약,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주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팅돼서 들어가야 될 거고, 특약은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하면은, 보험 가입할 때 수확감소 추가보장을 내가 선택을 한다. 그럼 특약으로 선택을 하면은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보험료가 더 올라가겠죠. 이거 당연히 뭐. 그래서 피해율의 10%를 갖다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포도하고 복숭아가 주거든요. 포도하고 복숭아. 요것도 나 이제 지금 요렇게만 일단 개요만 좀 알고 있고, 나중에 내가 상세히 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막 요거 한꺼번에 다 알라고 하지 말고, 요런 거 있다, 요런 거 있고,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것이 뭔가, 요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하세요. 저기 하고. 자, 세 번째, 비가림 시설 보장하는 게 있어요. 비가림. 비가림 시설 보장하는 품목이 있는데, 요거는 포도하고, 대추하고, 참다래요. 요거는 이제 1과목에서 이렇게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 비가림 시설 보장은 이게 꼭 그 포도하고 대추하고 참다라고 있는데, 비가림 시설이 설치돼 있어야만 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비가림 시설이 설치돼 있으면은 그것도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거 비가림 시설 보장은 이게 주보험에 있는 거예요. 주보험. 이게 특약이 아니에요. 주보험에서 비가림 시설. 근데 이 비가림 시설 보장은 1과목에서 이게 시험 단골이에요, 단골. 1과목에서 시험 단골이거든요. 비가림 시설에 뭐 보험 가입 금액을 주다. 제조달 금액에 80에서 130%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제곱미터당 시설비에다 면적 곱하고 그렇게 나온 것에 80에서 130%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보험 가입 금액 구하라는 건 인수 제한 사항 같은 거, 뭐 동고나 이런 것들이 조금 최소 가입 면적 뭐 200제곱미터다. 이런 것들 응용해갖고 1과목에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 1과목에서 단골이에요, 단골. 1과목 시험 단골이다. 이제 1과목 시험 단골이 좀 있는데, 이거 과수에서 비가림 시설하고 저기 밭작물 넘어가면은
그 제2항 재집합하고 벼, 그 다음에 이항 집합을, 제2항 재집합, 제자 붙는 거죠. 재정식, 재파종, 요런 것들을 1과목에서 시험 잘 나오는 것들은. 자, 요런 거 있다는 거. 포도, 대추, 참다래가 비가림 시설 보장해준다는 거. 요것도 나중에 또 다 다뤄줄게요. 네 번째, 또 좀 알아놔야 될 게, 그 다음에 나무 보장. 나무 보장. 요것도 나무 보장은 특약으로 하죠. 특약으로 하거든요. 나무 보장하는 거. 나무 보장 특약에 포도, 복숭아, 자두. 포도, 복숭아, 자두. 포도, 복숭아, 자두하고 참다래, 매실, 살구. 단달에 매실, 살구, 유자. 이런 것들이 나무 보장 특약을 해주는 거예요. 포도, 복숭아, 자두, 참다래, 매실, 살구, 유자. 이런 것들 조금 알아놓으세요. 나무 보장 특약 있는 것들. 이쪽에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입 보장. 요 과수 중에서도 수입 보장 품목이 있거든요. 수입 보장. 이 수입 보장이라는 것은 가격 하락하고 수확 감소하고 동시에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과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입 보장 해주는 게 포도만 수입 보장을 해줘요. 포도가 수입 보장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알아놔야거든요. 그 다음에 수입 보장하고 요까지 알아놓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비대 추정 지수라는 거 쓰는 거 있어요. 비대 추정 지수. 비대 추정 지수를 사용한 거 있거든요. 대자가 이게 맞는 걸 모르겠다. 헷갈리겠네. 비대. 매실 있어요. 매실에는 비대 추정 지수를 좀 적용한다. 요런 좀 특징이 있다는 거, 요 정도 조금 이제 알아놓고, 가면서 하나씩 다 해드릴 거예요. 요런 것들만 있다는 것만 좀 알아놓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수확 감소 보장은 기본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품목마다 다 주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 봐요. 수확 감소도 주지, 수확 감소 추가 보장도 해주지, 비가림 시설도 보장해주지, 그 다음에 나무도 보장해주거든요. 이렇게 포도 같은 경우.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비대 추정 지수는 나중에 비대 추정 지수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뭐냐면은, 매실 같은 경우 비대 그 과일이 굵어지는 걸 비대라고 그래요. 근데 매실은 수확기보다 완전 익었을 때 따는 게 아니고,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수확을 해요. 매실은 좀 생생했을 때 파랗 돼갖고, 매실 익기 전에 그래갖고 장아찌 같은 거 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수확 일자보다도 좀 일찍 수확을 하기 때문에 조사 일자부터 가서 수확을 한다 하면 이제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적정 수확 일자까지 좀 일찍 수확하니까 이게 더 굵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착과량 같은 걸 구할 때게 비대 추정 지수 이렇게 딱 해준다고요. 이거 다 주어져요. 비대 1.1 뭐 그때까지 1.2배가 더 성장할 거다. 2.1.2 날짜별로 다 있거든요. 그건 주어지니까 이런 적용한다. 요런 정도만 이렇게 조금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또 참다래는 바짝물처럼 면적으로 환산해요. 전부 다 면적으로 환산해서 오거든요. 면적으로 환산해서 수확량을 구한다. 이런 특징이 좀 있다. 왜냐면 참다래는 니꺼 내꺼 없이 다 넝쿨성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참다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넝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환산해갖고, 이거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얼마냐, 전체 면적이 얼마냐, 주를 면적으로 환산해갖고 수확량을 구하거든요. 요런 좀 특징이 있다는 거, 요런 것만 좀 알아놓으세요. 요런 거 알아놓고, 이거 1과목에서도 조금 나중에 한번 또 다뤄주고, 내가 이제 앞으로 과수 진도 나가면서 쭉쭉쭉쭉 요거를 좀 해줄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에서도 올해 과수에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해 포도복숭아가 가장 중요해요. 요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면은 참다래도 면적으로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니까 참다래도 알아놔야 되고 이쪽에 매실도 비대추정 지수로 하잖아요. 요것도 조금 알아놔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여기 유자는 자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하면 계약체계 24에서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확 개시 후에는 보장을 안 해요. 보장을 안 한다. 수확 개시 시작할 시점에 유자는 보험기간이 끝나버려요. 이런 거 특징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알아놓으시고, 근데 결론부터 조금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 포도복숭아 자두는 잘 해놓고, 나중에 이건 좀 복잡해요. 수확 개시 전 사고, 수확 개시 후 사고, 막 케이스를 4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수확량 측정하는 걸 공부를 좀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복잡한데, 나중에 이제 공부 좀 다 해놓고 보면 마지막에는 참다래하고 매실 이쪽에 두 문제 갖고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 사고 난 거 두 문제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 돼요. 제가 문제를 많이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요거 지금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야 막 할 텐데 요런 개요만 조금 알아놓고 지금부터 공부를 쭉 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고 과수를 공부하는데 요렇게 공부를 자 요거 조금 이제 지우고 요런 것들 필기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할 걸 좀 써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너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단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내가 조금 이제 이거를 지우고, 이제 가수 공부하는 단계는 요렇게 공부를 할게요. 공부 방법은, 저 같이 공부하는 방법은, 요렇게 공부를 할게요. 첫째, 계산식. 보험금 계산식을 먼저 해줄게요. 결론부터 해줄게요. 보험금 계산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보험금 계산하는데 필요한 거 조사 방법은 이거 업무방법서죠. 업무방법서에 조사 방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풀이 기본 문제풀이를 해드릴게요. 요런 단계로 요렇게 해드릴게요. 공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방법서 조사방법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요것 먼저 해갖고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보험금 계산식에 해서 이게 조사 방법이 뭐냐면 결국에는 보험금 계산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그 필요한 요소들을 정산한테 입력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보험금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거꾸로 가는 게 좋아요. 보험금 계산식부터 공부를 하고 조사 방법하고 기본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편해요. 그리고 진도는 포도, 복숭아, 자두 먼저 이렇게 세팅해서 한번 해드리고 속성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것들에 대해서 이 품목들에 대해서 또 해주고 자 우선 이거 먼저 공부하고 이렇게 보험금 계산하고 조사 방법 문제풀이 해드리고 나머지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수확량 조사라는 거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PA율 산출하는 거잖아요. PA율 아까도 해드렸는데 PA율을 산출해야 되는데 PA율은 평년 수확량에서 약자로 쓸게요. 이게 평수하면 평년 수확량이에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미보상 감수량 차감하고 나누기 평년 수확량이거든요.
요렇게 수확량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써드리자. 평년 수확량이라고. 또 헷갈리니까. 평년 수확량. 그러면 평년 수확량은 주어져요. 평년 수확량은 그런 거잖아요. 평년전도 재해가 있을 때게, 재해가,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없었을 때게, 재해나 이런 거 없었을 때게, 어느 정도 수확을 할 것이냐. 이거 예측해 놓은 거거든. 일단 예측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거, 수확량, 재해가 왔으니까 수확량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확량을 예측을 해야 돼요, 수확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종합형 가수에서는 수확량이거든, 수확량. 수확량을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가수원이 있어요. 이렇게 가수들이 열려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이게 가수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어설프도. 근데 뭐 사고가 났으니까 고사한 주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사한 주스. 고사해서 과일을 못 먹는 주스도 있고. 과수는 수학 불능 주스는 보상을 안 해요. 적과전 종합에서는 수학 불능 주스도 보상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수학 불능 주스 있잖아요. 요렇게 갖고 과수 달려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데 끊어졌다든가, 나무가 이렇게. 그의 수확이 불가능한, 다음에 수확이 가능한 주스, 수학 불능 주스잖아요. 수학 불능 주스 보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그것도 그냥 이 정상 주스에 다 포함시켜버려요. 과수에서는 나무가 고사했을 경우에만 요거 전부 다 수확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확량을 측정을 하려고 한다. 이 과수원에 여러분들 딱 가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확량을 측정하려고 그래요. 수확량 측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 다 따가지고 무게를 재버리면 되잖아요. 다 수확해서 무게를 재보면 돼요, 무게. 이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요게 수확량이지. 요게 다 수확량인데, 이거 다 따가, 가수원 가가지고 포도박 가요. 포도박 가서, 수확량 어떻게 줄게요? 다 따버려가지고, 그 전체 무게 재버리면 그게 수확량이에요. 그게 수확량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수확량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다 따가지고 그걸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수확 개시 전에 이 가수원이 수확량이 얼마가 될 것이다. 이거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조사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조사를, 그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적가후 착가수에서 적종에서 똑같이 했듯이 이게 착가수, 그러면 여기에 달려있는, 이 정상적인 과실에 달려있는 게 착과수에다가, 이게 사고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다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수, 이걸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이거든요. 착과수에다 과중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과중. 이렇게. 요게 수확량이죠, 뭐. 아니, 지금 사고 같은 거, 뭐, 감수량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요.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수확량을 했을 때게 적중에서 구하듯이 착과수에다가 적가후 착과수 구하듯이 이런 거. 요게 착과수에다 가중 곱해버리는 게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에요. 요게 수확량이거든요. 이쪽에.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착가수원은 적가후 착가수에서 구다시 표본주, 요 가수원의 표본주 한 장 선정해서 한 개에 몇 개 달렸냐? 요 착가수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산출하는 방법이. 자, 표본주 선정해가지고, 착가수는 표본주 선정해서, 표본주당 착과수에다가 요것도 조사 대상 주수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자, 이거 듣기만 해요. 지금부터 내가 기본적인 개요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은 이게 착과수가 돼요. 착과수. 뭐 조사 대상 주수는 이게 적종에서도 많이 했죠. 실제 결과 주수에다가
고사주수 빼고 미부상주수 빼면 돼요. 수학 개시 오면 기수학수 빼고.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고사주수만 뺀다는 거예요. 수학 불능주수는 안 빼요. 과수에서는. 그러니까 수학 불능주에서는 안 뺀다는 거예요. 안 뺀다는 거 뭐냐. 여기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에다 조사대상 주수 곱하는데 조사대상 주수가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이 수학 불능주수도 수학량에다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포함을 시킨다는 거. 자, 요렇게 한다는 거, 요거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놓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뭐 표본주 선정은 뭐 어떻게 가수한다고 선정, 조사대상 선정, 이건 적정하고 똑같아요. 조사하는 방법이, 착과수 조사하는 방법이.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이 과중이에요, 과중. 적과전 종합에서는 과중을 여러분들 적과전 종합에서는 과중조사 안 했잖아요. 과중조사 안 했거든요. 그냥 가입과중, 그러니까 그 표준적으로 딱 정해진 과중을 썼거든요. 근데 과수 특징이 뭐냐면 과중조사를 해야 돼요. 과중조사를. 수학량 측정하는데. 그리고 가수 한 가지, 과수에서 하나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다 품종별로예요. 품종별로 한다는 거. 과수는 전부 다 품종별로 조사해요. 수학량 조사를 다 품종별로 한다. 수학량 조사 품종별로 한다는 거예요. 수학량 조사는 전부 다 품종별로 한다. 그 다음에 과중도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거 잘 들어요, 여러분들. 다 과중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한번 여기서 봐요. 여기서 이제 과중을 조사를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중 조사를. 자, 대추, 매실, 살구. 자,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요것들은 과중 조사를 안 해요. 조사 안 함. 이거 잘 알아놔요. 이 네 품목 과중조사 안 해요.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이거 과중조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과중조사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렇게 조금 잘 알아놔야 돼요. 이거 포도복수와 자두, 밤, 호두, 참다래, 유자는 과중조사를 다 해야 돼요. 사고가 났을 때 수학량 측정을 과중조사를 하는데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는 가중조사를 안 해요. 가중조사를. 그러면 가중조사를 안 하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제 조사해야 돼? 수학량을. 그러면은 요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주당 착과량을 해요. 착과량. 주당 착과량. 가중조사를 안 한 대신에 요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를 하냐? 주당 착과량으로 조사해요. 주당. 그런 거. 이게 주당 착과라고 하는데, 오미자는 또 조금 달라요. 오미자는 조금 다르니까, 대추, 매실, 살구는, 대추, 매실, 살구는 주당 착과라고 해요. 표본주를 선정해요. 이것도 다 표본주. 표본주를 선정하고, 한 주당 착과량이 얼마냐? 한 주당 착과량을 찾아요. 한 주당 착과량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또 한 주당 착과량인데 나무에 달려가지고 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한 주당 착과량을 하고 전부 다 수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표본주 전부 다 수학을 해버려요. 수학에서 한 주당 착과량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착과수 곱하기 과중 대신에 이런 것들은 여기다 그냥 이 자체로 착과량 가버려요. 한 주당 착과량이 얼마냐? 뭐 한 주당 착과량이 10kg이다. 조사대상 100추다. 그러면 1000kg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산해 버린다고 이게. 대추, 매실, 살구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대추, 매실, 살구는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한 주당 착과량을 한다는 거. 근데 내가 아까 매실은 비대 추정지수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실이 봐요. 매실이 한 주당 착과량이 10kg이에요. 10kg 주당. 그럼 매실
그럼 비대 추정지수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대 추정지수가 만약에 1.2다. 그럼 이렇게 1.2 곱해줘갖고 이걸 착과량으로 잡는 거예요. 매실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주당 착과량에다. 그게 수확량이에요. 그게 수확량. 그 수확량에다가 감수량 빼줘버리는 게 수확량에다가 항상 감수량을 빼줘야 돼요. 감수량. 그렇게 이렇게 빼준다는 거. 그 다음에 오미자. 이 오미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좀 하시고, 좀 지우고. 그러면 여기서 오미자는 유인틀이라는 걸 써요. 유인틀. 이렇게 나무가, 오미자는 이렇게 넝쿨성 식물이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 유인틀 타고 오미자 나무가 이렇게 쭉쭉쭉 가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착과량을 하고,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이것 봐, 유인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를 선정을 해요. 여기에 메타당 착과량이 얼마냐? 메타당. 그래갖고 유인틀 길이를 곱해준 게 요게 수확량이 돼버려요. 쉽게 해서 이게 착과량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착과량. 그래서 오미자는 유인틀 길이 바로 1m 선서 메타당 착과량에다 유인틀 길이를 곱해서 한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고 지금 앞으로 내가 공부할 거를 미리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중조사를 하냐 안 하냐, 그거 과중조사 안 했을 때에 어떻게 조사할 거냐, 지금 그거 설명해 주려고 지금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중조사를 안 하는 품목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 과중조사 안 하는 품목들 봐봐요. 이게 과일들이 조그만해요. 이렇게 조그만해 가지고, 이거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이런 것들은 과일이 적거든요. 과일이 적기 때문에 과중조사가 별 의미가 없어요. 과중조사를 못해요. 그거 조그만이면 어떻게 과중조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당, 요거는 주당 착과량으로 해버리고, 오미자는 유인틀 기르는 게 메타당 착과가 얼마 돼 있는가. 요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또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포도복숭아 자두의 착과량은 결론만 해주고 이제 이거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착과수 곱하기 과중, 그 다음에 미보상주수 주당 평년 수확량. 요렇게에다가 감수량을 또 구하거든요. 이게 여기다가 감수량을 쭉, 착과감수량, 낙과감수량, 나무피해 감수량. 나무피해는 고사주수죠. 요새서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감수량 빼가지고 수확량을, 당연히지 착과량에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건 그 못 파는 것들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빼버리고 하거든요. 감수량 이렇게 산출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 있는 품목들은 착과수 곱하기 1-착피 과중 플러스 낙과수 곱하기 1-낙피 곱하기 과중 플러스 미보상주수 곱하기 평년수확량, 주당 평년수확량. 자, 요거를 갖다 수확량으로 잡거든요. 요렇게.
그런데 이게 기본 샘플이에요. 기본 샘플. 요게 기본 샘플 모형이고, 요거는 이제 수학량 측정하는 것이 이게 4가지 케이스로 나눠져요. 4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에다가 과중조사를 아는 거 있잖아요. 착과수 곱하기 과중대선에 여기다 착과량이 들어가 버는데, 한 주당 착과량이 들어가 버려. 착과량이 들어가야죠. 착과량. 착과량. 착과량이 들어가면 착과량 곱하기 1-서 착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도 낙과량 곱하기 1-서 낙 미부당 주수 곱하기 주당 평균상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거 착과수 대신에 이것도 착과량이죠. 맞은데 착과량 구할 때는 저기 조사 대상 길이에다가 메타당 착과량 그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과중조사는 양으로 온다. 요게 이제 큰 흐름의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이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하면서.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요거는 이제 수학량 측정을 하는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케이스가 4개, 밤, 포도,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는 수학 케이스 안에 끝나버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품목은 수학량을 측정하는데 나중에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눠야 되냐. 첫 번째 케이스 수학전 사고 한 번 나는 경우, 수학전 사고 한 번 나는 경우. 두 번째 수학 개시 후에 최초로 한 번 사고 나는 거. 사고 한 번 나는 경우. 세 번째 수학전 사고, 수학 개시 후 사고. 네 번째, 수학 개시 후 2번 사고 나는 거.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한 번, 2번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4개의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조금 어려웠는데 수학 개시 전에 한 번만 사고 났을 경우는 수학 직전에 조사를 해요. 수학 직전에 조사하는데 이렇게 조사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밤하고 후두 빼고는 낙과수는 100% 피해로 다 봐버려요. 100% 피해. 그리고 이제 밤하고 후두 빼고 나머지 이게 착과수 1-서 착피 곱하기 가중 미부당주 주당 평균 수학량 요게 한 게 수학전에 사고 났을 때는 이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수학전 사고가 아니고 수학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수학전에 한 번 사고 나고 그 뒤로 사고가 없었을 경우 이렇게 하면 되고, 수학전 사고는 없었는데 수학 개시 후에 최초 사고 나는 경우, 최초 사고 한 번 났을 경우 또 수학량 측정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수학 전에 사고 나고 수학 개시 후에도 사고가 뭐 한 번 날 수도 있고 2번 날 수도 있는데 한 번 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났을 때 생각하고, 수학 개시 후에 2번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해서 수학량 측정하는 방법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앞으로 요것들을 이제 쭉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다가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데 지금 시험이 요거는 지금까지 참달에 수학전 사고 한 번 난 것만 나왔고, 이 수학 개시 후 사고 난 것들, 이게 2번 사고 난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2번 사고 났을 때 이런 게 막 나중에 오류 검증이라도 있고 막 그러는데, 오류 검증 뭐 이런 것들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출제가 이제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가다가 어려워 버려요.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수학 개시 후부터 이쪽부터 좀 어려워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거 하는 거. 그래서 가수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간단해요. 앞에 측정하는 거는. 근데 요쪽 넘어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해 버려요. 제대로 가르친 데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요거까지, 이게 수학 개시 후 처음 사고 나는 것이나 이렇게 좀 잘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거 지금 같이 쭉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시험에 수학 개시 후에서 오류 검증까지 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적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부는 해놔야 돼요.
갑자기 시험에 내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도 복숭아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과수의 전반적인 종합형 과수의 제가 흐름 공부해야 될 거 요것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거 지금 뭔 얘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요. 한 번에 하려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20%만 알아들어서 성공해요. 이거 내가 막 100%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막 그런 분도 있는데 지금 20% 정도만 10%나 20%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요. 괜찮고 어차피 내가 지금 이거 계속 반복해서 다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포도 복숭아 자두부터 수확량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조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할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다 할 테니까 저 천천히 따라오세요. 너무 저기 막 부담 갖지 말고 어렵다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다 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게 가수 어려우냐면 사실 하다 보면 적정보다 어렵지 않은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부들을 소홀히 해서 그래. 소홀히 해가지고. 사실 뭐 종합형 가수에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최근 한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 전에 안 나왔어요. 가수는 거의 손도 안 댔거든,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고 적정해서 만날 내다 보니까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이제 과수 쪽에서 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포도복숭아 자두 보험금 계산하는 거나 그런 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